나무란 무엇인가? 의외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면서도 핵심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무는 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OX 문제 낼게요. OX. 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습니다. 먹는다. 오케이. 안 먹는다. 반반인데. 자, 왜 나무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먹는다, 안 먹는다를 왜 헷갈릴까, 이게? 나무의 근본적인 구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OX에서 우리는 O다, X다라고 딱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 원리.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자,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이파리까지 흔히 알듯이 물을 빨아올리죠. 물을 빨아올려요. 그래갖고, 아이고, 당연한 얘기죠. 우리 다 배운 거니까. 물을 빨아올리는데, 아주 미세한, 나이테라는 미세한 빨대가 이게 형성이 돼 있어요. 빨대라고 표현합시다. 빨대가 맞죠? 빨대로 빨아올리니까. 빨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미세해요. 요게 이제 자라면서, 겨울에는 이제 자라는 게 멈추고 봄, 여름에 이제 다시 자라고다 나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물을 먹냐 안 먹냐에 따질 때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뿌리에서부터 이파리까지 빨대로 형성이 되는데 두 분 담배 안 피시죠? 예. 담배 필 때 어떤 사람 그러더라.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담배 필터에다가 바늘구멍을 뻥뻥뻥뻥 냈어. 그래서 왜 그렇게 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담배를 사면 거기다 구멍을 다 낸대, 몇 개씩. 담배 덜 빨려고. 빨대에 구멍이 있으면 안 빨립니다. 자, 나무에 옆에 구멍이 있으면은 물을 빨아올리지 못해 나무 죽습니다. 그죠? 안 빨리니까. 근데 나무의 빨대는 뭐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세포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빨대가 형성되기 위해서 막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세포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무슨 얘기냐? 옆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숨을 쉬어요? 못 쉽니다. 물을 부었을 때, 요 빨대, 이 나무 잘라진 여기로 물을 부으면 쭉쭉 빨아들일 이걸로 숨을 쉰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숨을 쉰다는 거는. 근데 옆으로는 숨을 못 쉬어요. 옆으로 숨을 못 쉰다는 건 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물을 부어보면은, 물을 부어보면 빨리는데? 그죠? 빨리죠? 근데 잘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느냐? 나무를 옆을 자르면은, 요 빨대가 깨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옆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이 먹어. 근데 속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연 건조 상태에서는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수분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공 건조를 시킬 때도 가압을 합니다, 가압. 가압을 해서 쪄서 말려요. 우리가 보통 올 때는. 왜?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무는 수축을 해, 수축을. 수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무는 수직 방향에서는 1mm도 수축을 안 합니다, 이쪽은. 왜? 빨대가 이쪽은 수직 방향은 빨대니까 절대 1mm도 수축을 못해요. 안 해. 빨대가 이렇게. 나무가 수축하는 건 뭐냐면 빨대와 빨대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빨대와 빨대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빨대와 빨대 사이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는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빨대와 빨대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부분이 줄어요. 그래갖고 나무는 절대로 이 기둥 방향에서는 1mm도 안 줄어요. 옆에서 줄어요, 옆에서. 옆부분에서. 이쪽에서. 자, 나무로 집을 짓는데, 나무가 이쪽 그러니까 수평 방향이죠. 빨대 수평 방향으로 줄어든다. 집이 줄어들면 안 되죠. 근데 목조주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축한다는 거예요. 기둥 방향, 나무는 보통 스터드 같은 거 벽체는 이제 기둥으로 세우는데 옆부분으로 나무를 세워서 건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군데.
옆으로 눕혀서 집을 지을 때가 이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장선 1층과 1층 층간 장선 그리고 그 창호나 문 위에 인방 헤더 예 헤더 그 다음에 뭐요? 누워있는 게 석가래 요 세 부분에서는 나무가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목조주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틀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틀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게 의외로 자 나무 부재 하나가 옆으로 누웠을 때 요런 부재가 우리는 2x4, 2x6, 2x8, 10, 12 이렇게 이제 그 정형화된 부재를 갖고 집을 짓는데 2x라고 그러면 이제 2인치인데 사실은 그건 공칭치 쓰고 우리가 실제로는 1인치 반이거든요. 요 두께가 39mm, 이제 40mm, 4cm예요, 4cm. 4cm가 2, 3년 후에 건조되면 보통 2, 3mm씩 줍니다. 근데 요게 보통 한 층에 플레이트가 4개 정도 있거든요. 4개에서 5개. 머드시까지 하면 5개. 그리고 또 옆에 또 1층과 2층 집인 경우에 장선이 누워버려. 또 옆으로 누워버리면 얘는 더 많이 수축되겠죠. 이쪽으로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되니까. 얘 기둥은 절대 1mm도 안 줄고. 요게 한 층에서 보통 1cm, 2cm가 줄어요. 따지면. 그럼 2층 집은 서양에서 미국, 캐나다는 5층까지 짓는데 지금 목조주택으로 지금 15층인가? 18층까지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일본도 지금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2층, 3층에서 1cm, 2cm씩 줄어봐봐요. 외장 마감, 내장 마감 수축하니까 다 깨지겠죠. 그 현상을 세틀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자니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 공법, 그러니까 그 세틀다운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거를 하자로 연결되는 거를 막기 위한 또 그 시공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차차 배우시면 되고. 자, 나무가 물을 먹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숨을 쉰다 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나무는 결국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숨을 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목조주택 짓다가 갑바 씌우죠. 갑바 씌웁니다. 왜? 나무가 물하고는 상극이라는 거, 물을 먹으면 썩는다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양 애들은 비가 온다? 안 덮어요? 그냥 놔둬요. 왜? 나무 물 먹는 게 아니거든요. 비가 흠뻑 와갖고 젖어 있어도 어떻게 돼? 속까지 물을 먹는 게 아니니까 며칠 비가 와도 한 반나절만 햇빛 쫙 나면 쫙 말라버리고 겉에 다 말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거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접하면서도 콘크리트 문화에 가려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무는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목조주택 그럼 뼈대가 나무로 돼 있다. 콘크리트 주택 그럼 뼈대를 콘크리트로 짓는 거고 뭐 스틸하우스 그러면 스틸로 뼈대를 만드는 거고 뭐 ALC 블록 그럼 ALC 블록으로 거품 콘크리트죠. 그걸로 뼈대를 형성하는 거고 내장 외장 마감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데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그래서 나무가 숨을 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조주택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나무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벤틸레이션 기능입니다. 환기 기능이에요. 목조주택은 이게 잘 돼 있는 거죠. 환기 시스템, 벤틸레이션이 잘 돼 있는 거지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목조주택이 천년 가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콘크리트 수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 간다고 했는데 나무는 수명이 몇 년 갈까? 나무집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얘기하면 그냥 100년 갑니다 그래 그냥. 왜? 그 이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금 미국에서 목조주택의 역사가 250년이에요. 그건 300년 가까이 되는데 미국의 역사가 목조주택 초창기부터 개척시대 때부터 목조주택이 지어진 집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집이 새 집보다 비싸요. 왜 비쌀까요? 앞으로 250년 더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데. 실제로
목조주택은요, 헌집보다 새집이 비싸요.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집 10년만 돼도 집값 안 치잖아요. 거래할 때. 땅값만 치거든. 근데 어떻게 헌집이 더 비싸? 제대로 지어진 집은요, 헌집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왜? 그 세월 동안 이미 검증이 된 거거든. 새 집은 아직 몰라.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목조주택이 이제 안정화되기까지 보통 한 3년 정도 보는데, 이제 그건 나무가 제대로 완전히 마르고, 아까 세틀다운 현상에서 이제 제대로 마르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크랙이나 약간의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3년 정도가 안정화되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아까 규정에 맞춰서 지어진 집이라면은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유지만 하면 돼요. 사실 제대로 지어진 집은 보수 유지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하자도 거의 없고. 그냥 관리만 하면 돼, 관리. 관리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검증된 게 250년, 300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집은요, 1000년 된 집이 있어요. 목조주택이. 그럼 또 우리가 역사가 더 긴데, 부속사 무량수전이 고려시대 때 지은 게 지금 있잖아요. 1000년 된 게. 그리고 그거는 목조주택 아닌 걸로 착각하시잖아요. 목조주택의 개념은 그 나무집이에요, 나무집. 부속사 무량수전은 기둥과 보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경량 목구조라는 건 뭐냐면, 그런 기둥보 방식을, 기둥 뚝뚝 세워 있는 거를, 그 기둥을 표준화된 자재로 슬라이스 해갖고 쪼개가지고 핀 거예요. 옆으로 펴서 그 나무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충진해갖고 집을 만든 게 경량 목조주택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현대식의 과학적 공법이에요. 그래서 벽체 단열을 해버리니까 집이 굉장히 따뜻한 거. 제대로만 시공하면, 또 단열도 규정대로만 시공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기둥보 방식의 한옥과 경량 목조주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똑같은 건데 그 기둥을 표준화된 자재로 슬라이스 해갖고 잘라서 핀 거예요. 이렇게 벽체를. 똑같아요. 목조주택입니다. 나무집.